멸종 위기에 처한 판다는 중국의 국보입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판다는 한 마리 동물이라기보다는 국기와 국가처럼 중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중국인들의 사랑과 보호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래 살인범은 간혹 사형을 감면받는 경우는 있어도 판다 밀렵범은 사형당하는 운명에서 벗어난 예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에서도 판다에 대한 중국민들의 애정이 얼마나 깊고 뜨거운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최근 판다를 맨손으로 만져 중국을 모독했다고 비판을 받아온 블랙핑크가 결국 중국의 비난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블랙핑크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 공식 트위터를 통해 업로드 예정이었던 영상 공개를 유보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버랜드 판다 관련 블랙핑크의 사육사 체험은 전문 수의사와 사육사들 참여 아래 철저한 방역 관리 및 위생 수칙을 지키며 진행되었지만 그럼에도 비전문가가 아기 판다와 밀접 접촉하는 행동은 또 다른 차원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판다 전문가들의 권고와 국제 협력 관계를 존중해 관련 영상 상영은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다가 멸종 위기종에다가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유독 블랙핑크가 K-팝 걸그룹이라는 이유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야오밍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최근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블랙핑크에게 비난을 퍼부은 중국 네티즌들을 향해 중국의 농구 영웅 야오밍이 새끼 판다를 맨손으로 만졌던 과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를 먼저 배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페이스북 페이지 대한민국 홍보 이야기를 통해 최근 중국 내 지나친 애국주의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네티즌이 방탄소년단에 이어 블랙핑크까지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중국의 농구 스타 야오밍은 지난 2012년 아내와 함께 판다 연구소에서 열린 판다 방사 행사에 참석해 새끼 판다를 맨손으로 안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야오밍 때는 없었던 논란이 블랙핑크에게만 불거지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문화가 전세계에 퍼지는 걸 두려워하는가 보다라며 유독 K-팝 그룹들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중국 네티즌들에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블랙핑크뿐 아니라 BTS의 발언이 중국인들의 비판을 사기도 했는데요. 황구시보에서는 랩몬스터의 한미 친선 비영리 재단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수여하는 벤플리트상 수상소감에서 6.25 전쟁 때 한국과 미국이 함께 시련을 겪었다고 말한 데 대해 BTS가 정치적 발언으로 중국군의 희생을 무시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로 인해 BTS의 순환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중국 5위권 물류기업 윈다는 현재 BTS 관련 택배는 배송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송 중단 사유에 대해선 원인은 우리가 모두 안다고만 밝히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괘씸한 것은 중국 언론에서 현재 BTS 사태의 원인이 한국 언론의 선정적 보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구시보 총편집인은 논평에서 한국의 주류 언론은 전부 중국 네티즌들의 방탄소년단 소감 관련 반응을 선정적으로 보도해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 사태는 한국 언론이 중국 네티즌의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일부 중국인들은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지만 이 문제를 보도하거나 논평한 중국 주류 언론은 극소수였다. 한국인들은 말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여기고 이를 단순한 민족주의라고 치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한국 때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기업 페이퍼게임즈가 모바일 게임 샤이닝 리키를 국내에 출시했는데 이 게임에 등장한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이 중국 명나라 의상이라며 중국 문화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게임 개발사 역시 국가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입장문을 올리며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에 맞장구를 쳐 이를 보는 한국인들을 경악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은 온라인 전쟁 중입니다.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애국심 제고 및 사상교육이 두 나라 네티즌들의 연이은 상호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중국의 한국 때리기는 미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결집을 목적으로 당과 시진핑 지도부에 대한 충성 및 애국민족주의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연이은 파상 공세에 중국 편을 들어주지 않는 한국을 두고 자신들의 편에서 미국과 싸우자는 암묵적 협박을 하고 있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한국을 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국가 핵심 기술을 빼돌리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기술 빼돌리기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뛰어난 기술력으로 전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은 중국에게 있어 노다지와 다를 바 없는데요. 최근에는 스파이를 모집하는데 연봉의 9배를 제시하는가 하면 자녀의 중국 명문대 진학 등도 미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5년간 국가 핵심 기술 유출 31건을 포함해 총 123건의 해외 기술 유출이 적발돼 차단했다며 30여 건의 기술 유출 예상 피해액은 약 20조 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기술 유출 시도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8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유출 기업은 전기, 전자와 조선, 디스플레이 등 수출 사업에 집중되었습니다. 피해 기업 중 65%는 예방책 마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었고, 기술 유출의 수법은 한층 고도화, 다양화되었습니다. 중국의 기술 훔쳐가기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어 그럴듯한 명분을 들어 기술 컨설팅 혹은 국내 기술 유출을 목적으로 위장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국정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3국에서 면접을 보고 다크웹을 통해 기술을 거래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한국을 향한 사이버 공격 시도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정원은 올해 국가 공공 분야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하루 평균 162만 건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2016년 41만 건과 비교해 약 4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한국을 괴롭히지 못해 안달난 것일까요? 중국이 똥줄 타며 한국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한국이 중국보다 잘 나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때 위기설이 돌던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지난달 전세계 선박 발주량의 3분의 2 이상을 수주하며 중국을 제치고 4개월 연속 수주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올해 누적 수주량 1위인 중국. 멜라니아 트럼프가 15년간의 개학교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난 이혼할 시점만을 계산하고 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최근 보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멜라니아 초코 여사의 전 측근의 오마르 자매 니콜 튼 유모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전에 이혼장을 내밀까봐 첨부 대통령이 초조해 할 것이 더 내년 1월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며 첨부 부부와 파일은 부부가 백악관에서 대면한 뒤에 식장에 가는 것이 관습이다. 트럼프가 대통령 신분일 동안에 이용하게 되며 이는 엄청난 굴욕이 될 것이다. 만일 실제로 그렇게 되며 트럼프는 멜라니아에게 복수의 방법을 찾을 것이 더 전했습니다. 2020 대선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후 그의 장녀 이방카를 내세워 백악관을 탈환할 수도 있다고 호주 뉴스 사이트인 뉴스닷컴이 9일 보도했다. 보수 측 정치 평론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킹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후보는 야심만만한 그의 딸 이방카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라 잉그레홈 폭스뉴스 진행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임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수년간 공화당 정치의 중심 인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꼭 자신이 아니라도 다음번에 백악관의 조 바이든을 패배시키기 위한 트럼프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추론이다. 일부 지지자들은 아버지와 함께 활발히 선거운동을 펼쳤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2024년 후보감이라고 자랑한다. 일부 평론가들은 2024년 78세의 나이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너무 고령이다. 역시 가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이는 이방카다.
공공정책 위반자로서의 이미지 메이킹, 중동 평화를 논하는 남성들뿐인 회담장에서의 모습 등 백악관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으로 존재감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페이스북에는 이미 이방카 2024 대선이라는 제목의 페이지가 만들어졌다. 내부 인사들은 이방카가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며 서로 닮은 점이 많다고 설명한다. 아버지의 낙점을 받고 그의 힘을 등에 업으면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극우 언론 칼럼니스트 겸 변호사 앤 쿨터는 뉴욕 포스트의 트럼프 지지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트럼프 없는 트럼피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에 대해 앤서니 파우치 미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놀랍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파우치 소장은 9일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한 연구단체 HIV 예방시험 네트워크의 화상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이번 발표에 대해 효과가 그렇게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며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좋은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또 코로나19에 관한 우리의 모든 활동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오늘은 의생명과학 연구와 관련 임상시험에 아주 좋은 날이라고 평가했다. 파우치 소장은 이번 발표는 메신저 리보 핵산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의 효력을 입증한다고 진단했다. 화이자는 독일 바이온테크와 함께 이 방식의 백신을 개발 중이다. 파우치 소장은 미 바이오 업체 모더나 역시 mRNA 방식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백신의 표적이라는 점도 상당히 입증된다고 평가했다. 파우치 소장은 사실상 다른 모든 백신 후보도 스파이크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화이자는 이날 3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94명을 분석한 결과 자사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90% 이상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파우치 소장은 50에서 60% 정도만 효과적인 백신도 그런대로 괜찮다고 밝힌 바 있다.